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승진하셨어요. 자가 승진. 저는 AI 인베스트먼트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회사를 이렇게 하셨구나 했는데 J구나. 이게 네. 혹시 무슨 약자인가요? 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 네.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AJ 알겠습니다. AJ 그룹 네. 회장님이 떠오르는데 예전에 그 내 책을 보고 AJ 회장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대표 계열사 대표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 식사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AJ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 웹툰 네. WTN으로 27일 이게 저거죠 티커 WTN 네. 27일에 나스닥 상장 예정이라고요. 일단 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는 웹툰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였나 살펴봤더니 이 나스닥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 상단으로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3.7조 정도, 그리고 하단으로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3.2조 정도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PER 기준으로 해서 약 20배 정도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PER 45배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있어요?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 물론 우리 웹툰 엔터테인먼트보다 못한 기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어쨌든 45배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블랙록에서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블랙록이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에도 자금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웹툰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상장은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기존에는 한 5조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3.7조에서 3.2조 정도가 이제 상장했을 때의 시가총액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선 약간은 그렇게 좀 실망감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몇몇 종목군들이 좀 올라와서 살펴봤더니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와이랩이 예, 와이랩 같은 제일 경우는 먼저 그죠. 저기 반영했죠. 주가가 예. 확 빠져버린. 와이랩이 일단 상장 소식이 들리고 나서 주가람이 안 좋았는데, 제가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815 머니터에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방송했던 걸 좀 찾아봤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공교롭게도 4월 3일 날 제가 웹툰 관련주를 한번 했더라고요. 4월 3일 날 이제 와이랩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었고요. 당시에 이제 4월 3일 날 와이랩을 말씀드리면서, 와이랩보다는 요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요 기업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개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죠. 아무래도 이 나스닥의 네이버 웹툰이 상장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좀 올라가다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이 웹툰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의 속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나,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금이 풍부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섹터에 자금이 들어갔다가 또 그 자금들이 예를 들어서 웹툰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면 주가름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4월 3일 날 말씀드릴 때는 지금보다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살짝 좀 우리가 걱정이라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웹툰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IPO 이후에 어쨌든 네이버가 가장 큰 대주주이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보시면 여기 블랙록이 있죠. 블랙록. 네네. 요게 이제 큰 자금을 들여서 이번에 이 네이버 웹툰 쪽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IPO에는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큰 자금이 블랙록에서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일본의 그 웹툰과 관련 그 만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 블랙록이 굉장히 강하게 투자를 하고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웹툰 쪽에 대한 성장성은
저뿐만 아니라 이 블랙록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 회장님이 만화를 좋아하시나? 아니야. 근데 블랙록은 나는 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워낙 세계 최고의 제1의 자금을 운용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렇게 담을 것 같아 그냥. 예. 그냥 새로 상장하는 왜냐면 내 블랙록이 들어간 종목들 가운데서도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좀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거든. 야 많이는 아니고 여러 개 좀 네. 봤거든. 예. 그래서 일단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태클을 걸어.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 추이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면 2021년도부터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연간 성장률이 약 37% 정도가 되죠. 매년 요만큼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블랙록에서도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1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전 세계 만화 앱 중에서 수익 순위를 따져봤을 때 여기 1위부터 4위가 전부 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피코마, 라인만가,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2030년도가 되면 웹툰 시장 규모가 74조라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예전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목표 기업 가치는 4조에서 5조 수준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3.2조에서 3.7조로 좀 빠졌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살짝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웹툰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이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웹툰이 아니고 웹툰 관련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Y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네이버 웹툰 쪽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도 주가 흐름이 조금 나오다 말았고,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었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돌아섰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걸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차라리 뭐 1,000원이라도 더 주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이거 지금 미스터블루는 2,500원짜리니까 1,000원 더 주고 사시면 안 되고 한 100원이라도 더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웹툰 관련주들 제가 한번 넘겨드려 볼게요.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고 DNC 미디어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DNC 미디어는 그나마 좀 낫네요. 그리고 핑거스토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매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왔었던 요 저점 라인대, 요 라인대를 손절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웹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간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가 반등을 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종목별 장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나마 특징적인 게 이제 웹툰 쪽에 좀 자금이 들어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약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네이버 웹툰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에 상장하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PER 20배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한 40배 정도, 40배 정도 두 쫙 배 정도 올라줘야지. 쫙 올라주면 이제 예. 그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평가라기보다는 경쟁 기업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상장이 되는 부분들은 전 또 메리트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은 우리가 기노업에서 봤을 때는 이 IP를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6월 달에 만들어 놨었던 요 저점대를 이탈하면은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또 제가 오늘 몇몇 가지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오늘 요 웹툰 내용들 외에도 게임주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저 그럼 게임 넘어가기 전에 잠깐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웹툰주 이제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성장성도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네이버 웹툰을 이번에 상장한 미국장에서 좀 사는 걸로. 아, 그죠. 그게 뭐 엔비디아 관련주 말고 엔비디아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네. 나스닥에 수혜주는 없다. 네. 나스닥을 매수해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이 편한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전에 미스터블루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스터블루는 사실 요게 좀 엮여 있어요. 뭐가 엮여 있냐면 미스터블루는 게임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 에오스 블랙이라는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같이 부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 중에서도 이렇게 좀 한 달이 더 걸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나스닥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면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해외 증시로 넘어가고 있는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네. 우리 시장을 여전히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방상 이지원 대표 역발상 싫어해. 그죠? 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굉장히 못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죠.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좋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D램 쪽에서의 매출이 더 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분기와 2분기 때는 10%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3, 4분기가 되면 이 부분이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30%까지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이랑 영업이익률이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낸드 플래시랑 D램 쪽에 대한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HBM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AI를 SK하이닉스 혼자서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전 좋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잘 가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시장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 식음료도 굉장히 좋았죠. 네. 화장품도 굉장히 좋았단 네. 말이에요. 전력기기도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특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증시에서도 대형주들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대형주들이 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못 갔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해외로 많이 유출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계속 그죠?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지금 제가 여기서 수급적인 이야기를 한 번만 좀 드려볼게요. 오늘 웹툰이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수급적인 이야기를 좀 네네.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파생 시장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구조인데 파생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우리나라 시장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었습니다. 내만의 날. 그죠? 동시만기일 이전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파생 만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포지션대로 이제. 그죠? 자기네들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누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워낙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강하게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음 만기일인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환율이라든지 매크로적인 변수가 여전히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돈을 믿거든요. 돈이라기보단 자금을 믿거든요. 이 20조가 넘는 자금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역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 부품단 같은 경우도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네네. 하나 머티리얼즈도 많이 올라왔고 뭐 최근에 STI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계속해서 조금씩 상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테스도 오늘 완전 예, 테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랑도 엮이면서 유진 테크를 봐야겠네요. 유진 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제 주가 흐름이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루해도 수익이 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가는 종목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쫓아가는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당일 매수해서 당일 매도하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코스닥 거래 대금의 그죠. 57%가 예. 데이 트레이딩이다 그죠, 해가지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제가 사실 그게 올해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회전율이 높은 분들이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회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추격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이랑은 약간 포지션이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님처럼 매매를 잘 하시면 또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깡통 7번 찼습니다. 아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저는 중장기 비중이 훨씬 커요. 그렇습니다. 같이 하지 양쪽. 저는 이제 뭐 묵직하게 이제 묻어둔 것들은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때 이제 미국장을 계속 들고 있었어야 장기 투자에 되는데.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매일 할 얘기가 없어. 없어요. 그냥 심심하잖아요. 안 보고 예, 있으면 되고. 그죠. 그런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우상향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되게 무슨 우리나라 시장을 하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오긴 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이 많이 못 올라왔다라는 건데 그렇지. 여기서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저는 삼성전자 덕분에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동안 재미가 없었던 중장기 투자라든지 약간은 뚝심 있는 투자 종목들을 좀 보유하는 투자들도 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렇게 넘어왔냐면 일단 아까 전에 미국에 상장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매수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셔서 우리나라 시장도 메리트가 생길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메리트는 있죠. 아니 메리트는 있는데. 저도 그 밸류업에 대해서 네. 좀 기대가 돼요. 어떤 식으로인가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슈가 이미 터졌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뭐 총선은 끝났지만 대선이 앞두고 있고 일본이 지금 성공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미국 프로야구 한 다음에 우리 한국 프로야구 기량이 안 올라가면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 왜냐면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서. 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 위한 일본 증시를 따라가기 위한 조치들이 서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오늘 반도체 100조 야당에서 대기업 지원 기업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곳에서 오히려 더 강한 센 어조로 센 규모로 지원안 같은 게 의결되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안이 되고 하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로비가 식으로 들어갔나?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부동산 말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주식밖에 없지 않나. 저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돈이 벌 수 있게끔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을 어떤 식으로인가 이미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네. 밸류업. 예, 맞습니다. 그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일본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이 처음 나왔을 때는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3개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2년차, 3년차 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처음 공표되고 나서부터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정책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가동된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도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형주들이 좀 버텨주다 보면 또 중소형주들 따라 붙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밸류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은행주는 많이 봤어요. 은행주랑 보험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많이 안 봤었던 것이 증권주거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보니까 증권주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추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MMF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의 여력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증권주들이 조금씩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NH투자증권 말고 대신증권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개별적인 이슈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고요. 어제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저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이제 1월달, 2월달에 이제 밸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처음 시장에서 나왔을 때 은행주들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그치.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밸류업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웹툰 다음에 게임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주주환원이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제 밸류업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게임주에서도 뭐 지금 자동차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밸류업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뭐야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이 되면은 글쎄 우리 뭐 얘기하잖아. 상장할 때는 미국이나 여기나 다 이렇게 이렇게 좀 네. 포장해가지고 그렇죠. 하니까 부풀려져서. 쿠팡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그렇죠. 좀 비참하거든. 네네. 그 고점 대비. 물론 그때 코로나 때 거품이 좀 많이 들어갔다 쳐도 하여튼 이 중소형주들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이렇게 빠지더라고.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뭐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할 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드레싱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멋지게 해서 상장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당연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생각했었던 가격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 갑자기 투자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상장된 이후에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주가가 꺾일 때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 드리면서 웹툰 쪽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미국의 그 웹툰주가 빠지게 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국내 주식들도 같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게 약간 재료 노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긴 아까 해요. 얘기 재료 소멸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반등 나오길래 뭐 더 좋은 내용이 있나 좀 찾아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딱히 뭐 오른 게 없어서 그렇게 이게 뭐 IPO 된 데에서 막 확 많이 올라 있으면 이거 재료 소멸로 막 엄청 조심할 텐데 네. 그냥 이게 미리 먼저 두드러 맞아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을 보는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고객들, 네. 그러니까 익숙한 그 플랫폼에 익숙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이거 투자할 만하다. 왜냐면 그 웹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그렇다면 또 그들이 매수 세력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 약간 하이브 그 상장할 때 빅히트 빅히트 그러니까. 상장할 때 아미들이 샀나요? 그 뭐-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엔터 생각이 났는데 주가에는 뭐 팬이 되면 좋겠지만 주주가 되면 좋겠지만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약간 좀 웹툰은 예. 그렇죠. 40대, 50대 가리지 않고 연령층이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예. 소비 돈을 예. 소비하는 층이 사실 중장년층이 더 세. 그렇죠, 그렇죠. 청년층보다. 예. 내가 예. 써서 그런가? 나 네이버 웹툰에도 네이버 웹툰 아니고 난 네이버 웹소설 쪽에다 돈을 쓰지만은 꽤 써. 한 달에 몇만 원씩 쓰니까. 저는 한 이제 돈 1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 미래 꿈이 웹툰 작가라서 아 그래? 네. 내가 시나리오 작가 할게. 네, 제가 나중에 같이 망합시다. 은퇴하면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자, 있습니다. 우리 회심의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를 준비하셨네요. 예, 제가 데브 시스터즈도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3월 26일 날 제가 데브 시스터즈와 크래프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이제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이게 좀 오늘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웹툰이랑. 크래프톤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 크래프톤도 많이 올라갔고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3월 26일 날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근데 이게 게임주들이 과거에는 뭐 MMORPG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엔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뭐 쇼폼이라 그러나요? 쇼츠라 그러나요? 그런 좀 짧은 컨텐츠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 시간을 오래 들이는 게임들의 메리트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쿠키런이라는 IP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신작을 내놓는 과정이고 그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캐주얼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웹툰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웹툰에 대한 고객층이나 주로 소비를 하는 층이 이제 중장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게임주가 익숙했었던 40, 50대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한 20년 전으로 가볼까요? 20년 전으로 가면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주가 좀 어색하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저희 아버지도 게임 조금씩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 게임 쪽에 대한 중장년들의 그런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은 뭐 데브 시스터즈가 워낙 특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이게 웹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불어올 수가 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미스터 블루라든지 와이랩 같은 경우도 IP를 이용한 거거든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IP를 이용해서 쿠키런이라는 IP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웹소설도 마찬가지고요. 웹툰 같은 만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예전 MP3 같은 거. 맞아요. 예, 그죠? 근데 지금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뭐 인식이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게임주들까지도 이제 그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펄어비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워낙 이제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 W게임즈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메리트가 뭐냐면 지금 이 W게임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셜 카지노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결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똑같이 매출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고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그래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요 W게임즈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에서 요 게임주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W게임즈라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소셜 드리고 카지노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수한 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유럽 쪽에서도 매출이 잡힌다라고 해서 요 W게임즈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웹툰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이 게임주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웹툰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AI와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 쪽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어느 정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산업에다가 접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웹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AI를 접목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 때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처리를 비용 절감을 잘한 건데 여기에 나중에 AI까지 붙는다라고 한다면 비용 절감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게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가 중국의 어떤 입장 변화 그런 것들이 판호요. 판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그 호재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게임즈에 관심을 가졌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외에도 지금은 가질만하다. 이걸로 이야기가 들려서 예,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크래프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크래프톤이 인도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인도 쪽에서 데브시스터즈가 크래프톤과 손을 잡고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브시스터즈가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 풀렸다를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바로 하시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받을 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W게임즈 같은 게 좀 나은데 물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한 44,000원대 현재 가격보다 좀 내려오면은 이런 가격대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요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반도체가 중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웹툰이나 게임주들은 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웹툰보단 일단 게임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